비트킥이라고 너무 어려워서 하고는 싶은데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설명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트킥이 이해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설명하는 사람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비트킥, 포비트킥, 식스비트킥이 있죠. 수영을 하다 보면 익숙하게 듣게 되는 말이고 어느 정도 수영 실력이 좋아지면 배울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아직도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비트킥을 설명할 때 꼭 같이 나오는 용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의 개념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트킥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킥이 킥 개수라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스트로크에 적용해보면 분명히 충돌되는 개념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지점, 스트로크 숫자 단위 때문입니다. 스트로크 단위는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용어들이 마구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고 연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비트킥을 배웠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명하는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로크와 비트킥에 대해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트로크부터 볼게요. 스트로크는 팔 동작 한 번을 이야기합니다. 자유형은 오른팔 한 번, 왼팔 한 번, 배영도 마찬가지겠죠. 반면 접영과 평영은 양팔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양팔 한 번이 스트로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킥을 이해하려면 스트로크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트로크 사이클입니다. 수영 선수들도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사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비트킥을 절반으로 나누어 이해하기도 하고 풀 동작을 반복하면서 킥 개수보다는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비트킥 패턴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스트로크 사이클은 같은 동작이 다시 반복되기까지의 한 주기를 말합니다. 자유형과 배영은 오른팔 한 번, 왼팔 한 번, 즉 양팔이 모두 한 번씩 움직여야 스트로크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수영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유형과 배영은 투 스트로크가 원 스트로크 사이클입니다. 과거에는 피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사이클이라는 표현이 수영 생체역학과 경기 분석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접영과 평영은 양팔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사이클이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놓치기 때문에 비트킥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비트킥은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투비트킥은 발차기 2번, 식스비트킥은 발차기 6번,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는 실제 수영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2번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6번인지는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트킥의 숫자는 스트로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로크 사이클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형 식스비트킥은 양팔이 한 번씩 움직이는 스트로크 사이클 동안 발차기 6번이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비트킥은 단순히 발차기 개수를 세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스트로크 사이클 안에서 발차기를 배치하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패턴. 비트킥은 개수보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개수는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킥은 숫자를 아는 것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설명하기 쉽게 원킥 원풀, 투킥 원풀, 쓰리킥 원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투비트킥은 스트로크 사이클 안에 발차기 2번이 들어갑니다. 절반으로 나누면 한 팔당 발차기 한 번입니다. 그래서 원킥 원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포비트킥은
스트로크 사이클 안에 발차기 4번이 들어갑니다. 절반으로 나누면 한 팔당 발차기 2번입니다. 그래서 투킥 원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비트 킥은 스트로크 사이클 안에 발차기 6번이 들어갑니다. 절반으로 나누면 한 팔당 발차기 3번입니다. 그래서 3킥 원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비트킥을 내 수영으로 만들려면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킥 타이밍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2비트 킥, 4비트 킥, 6비트 킥을 발차기 숫자로만 외웁니다. 그런데 실제 수영에서는 몇 번 찾느냐보다 어느 구간에서 차느냐가 비트킥의 구분점이 됩니다. 비트킥은 발차기 개수를 설명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복되는 리듬 패턴을 설명하는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킥을 이해하려면 발차기만 보면 안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킥을 차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패턴은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비트킥을 처음 이해하고 경험해보기 좋은 보편적인 기준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예외와 변형을 배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기준 패턴을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투비트 패턴은 보통 긴 스트로크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사용합니다. 롤링과 스트로크 전환에 맞춰 킥이 들어갑니다. 포비트 패턴은 투비트 패턴에 비해 푸시 동작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킥이 한 번 더 추가됩니다. 다만 두 번의 킥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킥과 두 번째 킥은 역할이 다릅니다. 보통 두 번째 킥이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비트 킥은 스트로크가 아닌 롤링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같은 발을 두 번 차는 것처럼 보입니다. 6비트 킥 패턴은 더 촘촘한 리듬을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강한 스트로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한 팔이 머리 앞쪽에 있으면 반대쪽 팔은 허벅지 쪽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팔이 서로 엇갈린 상태에서 스트로크가 반복될 때 킥이 들어가야 6비트의 리듬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6비트에서 킥이 들어가는 구간은 캐치에서 풀 구간입니다. 그리고 푸시 구간에서는 그 힘이 전달되며 피니시로 연결됩니다. 포비트는 푸시 구간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캐치와 풀 구간에서 힘을 많이 쓰지 않고 푸시에서 힘을 모아주게 되고 6비트는 캐치에서부터 만들어진 힘과 리듬이 풀을 지나 푸시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동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힘을 쓰는 타이밍이 조금 다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빠른 롤링과 빠른 스트로크 전환입니다. 6비트 킥은 스트로크 빈도가 높기 때문에 물속 동작도 회전축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연결됩니다. 6비트는 스트로크 빈도가 높아질수록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우 전환도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6비트 패턴은 단순히 발차기를 많이 차는 것이 아니라 빠른 스트로크 전환과 롤링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스트로크를 전환하다 보니 킥이 거의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6비트 킥으로 수영을 하다 보면 발차기 6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6번이 어떤 리듬으로 반복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결국 2비트, 4비트, 6비트의 차이도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패턴의 차이입니다. 수영은 주기 운동입니다. 주기 운동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반복되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 맞춰 스트로크 길이를 조절하고 롤링을 만들고 힘을 써야 하는 구간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비트킥도 결국 그 패턴의 일부입니다. 수영선수 수준으로 실력이 올라갈수록 비트킥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집니다. 처음에는 2비트, 4비트, 6비트를 따로 연습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속도와 거리, 호흡과 상황에 따라 패턴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스프린트를 제외한 100m부터는 구간별로 비트킥도 계속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브레이크아웃 상황, 턴 직후 돌핀킥 거리, 호흡 방향 전환, 체력 안배, 역전 레이스, 마지막 스퍼트. 이런 조건에 따라 비트킥도 변화하고 스트로크에서 힘을 쓰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정답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패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트킥은 발차기 숫자를 암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스트로크 사이클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트킥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패턴보다 숫자 위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비트킥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라기보다 비트킥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이라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을 통해 스트로크 사이클, 비트킥 패턴, 이 세 가지의 관계만 이해하셨다면 충분합니다. 비트킥은 혼자 익히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함께 연습하면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비트킥과 스트로크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